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한미 두 정상이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아울러 모더나사와 우리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과 관련한 연구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 한국과 미국 백신 기업 간의 위탁 생산이 체결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들여와 이르면 3분기부터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네 번째 백신으로 보다 안정적인 백신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코로나 조기 종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더나는 산자부, 복지부와 한국투자와 생산 관련 논의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국립보건연구원과는 감염병 질환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차세대 백신인 mRNA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지원 사업을 늘리는 등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사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백신 개발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도 설치합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논의의 경우 한국보다 방역 상황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지원이 더 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이어서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개발을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결실이 있습니다. 위탁 생산과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총 4건의 위탁 생산과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먼저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위탁 생산이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의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회 분량을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됩니다. 시기는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 등을 거쳐서 올해 3분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복지부 간에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와 생산 관련한 협력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 성사 시에는 한국의 그 감염병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더나와 국립보건연구원 간에도 메신저 RNA 백신 관련한 연구 협력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요. 또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메신저 RNA 연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비임상과 임상 연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사와 복지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간의 백신 개발과 생산에 관한 협력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결합 백신이나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 등과 같은 백신 개발과요. 또 국내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시설을 이용해서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제에서 모더나와 맺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위탁 생산에는 원액 생산과 또 완제 생산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서 이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의 원액을 들여와서요, 국내에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인 완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체 투입 전 최종 단계인 만큼 이 완제 생산 제품은 품질 유지와 또 철저한 무균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 모더나사는 해외 지사가 있는 미국이나 스페인, 프랑스에서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더나사의 지사 설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제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 공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평균 6개월 정도 기술 이전부터 생산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을 6개월에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단축시켜서 올해 하반기 초에 상업용 백신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까지는 백신 관련한 생산 경험이 없지만 이 세계 제1위의 위탁 생산 업체로서의 노하우만으로도 완제 생산을 단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맞을 수 있는 백신들이 조금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참 맞는 사람으로서는 이 백신은 어떤 백신이야 궁금할 게 많은데요. 모더나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네,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입니다. 먼저 이 메신저 RNA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의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전 RNA에 담겨서 몸 안으로 전달된 유전 정보는요, 인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돌기 단백질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항체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전 정보를 몸 안에 넣기 때문에 다른 백신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 정보만 알면은 바로 단기간 안에 개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더나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아낸 지 25일 만에 이 백신 일상 시험을 위한 백신을 개발을 해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메신저 RNA 방식은 장점이 있는 만큼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함부로는 만들지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적습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이제 보유한 기술은요, 이 메신저 RNA를 인체 세포 내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질 나노 입자, 즉 지질에 싸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이 화이자사, 모더나사, 그리고 독일 제약사인 큐어백사 이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질 입자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메신저 RNA의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도 지금 뭐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백신들이 있나요? 네, 현재 국내 5개 기업에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이 DNA 핵산 백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가 단백질 합성 항원 백신, 그리고 셀리드사가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모두 임상 1상과 2상의 초기 단계에 있고요. 하반기에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올해 내에 3상을 마무리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 및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주말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지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상 감염이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 후반인데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585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이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판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585명 중에 국내 발생이 570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또 사망자도 5명이나 또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직후에 또 휴일 직후, 석가탄신일 직후 같은 주말이나 휴일 직후에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는 영향으로 신규 확진이 500명대로 줄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600명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것을 양성률이라고 하는데 이 양성률이 어제는 1.97%였는데 오늘은 3.82%로 대폭 상승한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감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80명 나왔고요. 경기도 150명으로 역시 수도권에서 60% 집중적으로 나왔지만 또 대구, 충남, 울산, 강원 등에서 이런 집단 감염의 여파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최근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속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외국인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요. 이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 8개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조사가 확대되니까 지금까지만 모두 이렇게 48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특별대책팀을 가동해서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과 노래방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해당 유흥업소 이용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유흥업소 출입을 통한 집단 감염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김천, 그리고 울산, 원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원주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염돼서 접촉한 민원인들까지 비상이 걸렸고요. 또 김천에서는 버스 기사가 해당 업소를 다녀가서 이 기간에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을 전체로 대규모 검사가 진행되는 등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과 지인, 직장 등 일상을 통한 불가피한 감염에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까지 겹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SK 배터리 공장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쯤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송 인사들과 인사한 뒤 공군 1호기에 탑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 도중에 북한과 협상을 맡을 대북 특별대표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발표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협상을 조율했던 대표적인 북한통 외교관이죠. 북한과 대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인데 북한이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새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성김 대표는 한국계로 주한 미국 대사,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핵 통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땐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협상 전날까지 합의문을 조율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4개월간 채우지 않던 대북 특별대표에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아는 인물을 임명했다는 건 북한에 보내는 확실한 대화 신호란 분석입니다. 또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를 직책명에 넣음으로써 북한을 협상 상대로 존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남은 건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의 의중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일 만한 단어를 정책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회견에선 직접 언급하진 않는 것으로 수위 조절을 했지만 공동성명에선 북한 인권 얘기를 담았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는데 인권 문제를 예민하게 여기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진위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식 추도사에서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또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8%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학령 전환기 초중고 청소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해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 학생의 18%에 달하는 22만 8천여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고 둘 다 의존도가 높은 중복 위험군은 6.5%를 차지했습니다. 여가부는 인터넷에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3%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세입자 가구가 한 달에 지출한 월세가 평균 33만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월세 거주 가구는 한 달 평균 32만 8천 원을 실제 주거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0만 8천 원보다 6.2%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엔 월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 줄었고 2, 3분기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4분기 들어 4.5% 증가한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도, 강릉이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여기에 자외선도 강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오존 농도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 불필요한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7도, 대구가 29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고요.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제주도와 경기 북부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